명절 아침 손주가 달려오다 말고 갑자기 뒤로 물러섭니다.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즐겁기보다 두려워진다면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구강건강과 침 분비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생활건강 박사 김정훈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상담하며 입냄새 때문에 대화를 피하고 손주에게서까지 외면받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명절처럼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자주 드신 뒤에는 입속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냄새가 심해지죠. 그럴 때 치약에 이것 한 방울만 섞어도 단 2주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직접 검증해 온 방법이에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검증해 온 입냄새와 혀 백태를 한 번에 없애는 3가지 생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 한 방울, 토종꿀 루틴, 자일리톨 가루 3가지로 몸속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많은 분들께 적용해 본 결과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들만 모았어요. 복잡하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입냄새 때문에 손주와의 거리가 멀어진 분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이나 사람들 만나는 게 꺼려지시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시 웃으며 손주를 안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원인도 알려드릴 테니 주변에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양치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의 원인을 바로잡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시면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난 추석에 만난 박순자 76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명절 준비로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식혜에 송편까지 단 음식을 많이 드신 후였어요. 손주가 놀다 와서 할머니 냄새 난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말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순간 순자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순자님은 양치를 하루 5번씩 하고 가글도 자주 하셨지만 냄새는 더 심해졌다고 하셨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건 생강 한 방울과 자일리톨 루틴이었습니다. 단 2주 만에 손주가 다시 곁에 와 앉을 만큼 변화가 있었어요. 순자님이 전화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한결같이 느낍니다. 입냄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것을요.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구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 관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냄새를 부르는 5가지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입냄새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입속 세균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수백 가지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냄새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서울대 치의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입안 세균수가 많은 사람은 일반인보다 구취 농도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이영수 76세님도 하루 3번 양치를 열심히 하셨지만 혀를 닦지 않아서 입냄새가 심했어요. 혀 표면에 세균이 가득 쌓여 있었던 거죠. 양치 후에 혀 클리너로 부드럽게 닦고 물을 자주 마셔서 침 분비를 유지하시라고 권했더니 금방 좋아지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혀를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 오히려 세균이 더 번식해서 냄새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천천히 닦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혀 클리너를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침 부족입니다. 침은 세균을 씻어내는 자연 세정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죠. 대한구강생리학회 발표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김정자 74세님은 혈압약을 복용하시면서 입이 마르고 냄새가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약 부작용으로 침이 줄어든 거였죠? 하루에 미지근한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고 자일리톨 가루로 가볍게 입안을 적시도록 권했습니다. 무가당 껌 대신 순수 자일리톨 제품을 사용하시라고 강조했어요. 시중의 껌에는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입안이 촉촉해지고 냄새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약을 복용하면서 입이 자주 마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물 한 잔 더 드시는 습관부터 들여보세요. 세 번째는 위산 역류입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이 위산을 역류시켜서 신내를 유발해요.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서 위산 역류를 겪는 분들의 80% 이상이 구취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올라오는 신내는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강정희 71세님은 손주를 돌보느라 식사 시간을 자주 놓치셨어요. 그러다 보니 위산 역류가 심해지고 입에서 신내가 올라왔죠.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눕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꿀물을 활용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꿀이 위 점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사용 전에 담당 전문가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꿀도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거든요. 식사 후에 신내가 올라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식사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구강호흡과 비염입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요. 한양대 의생명과학연구소에 따르면 구강호흡 습관은 구취 발생률을 3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3배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시겠죠? 박영철 79세님은 비염이 심해서 밤에 입을 벌리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말라있고 냄새도 심했죠? 자기 전에 비염을 완화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가습기를 사용하고 물을 자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수면 중 입 벌림을 방지하는 패치도 활용해 보시라고 했어요. 요즘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코막힘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입냄새도 사라졌어요. 혹시 밤에 코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가습기를 틀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혀 백태입니다. 백태는 죽은 세포와 음식 찌꺼기가 엉긴 거예요. 이게 혀 위에 하얗게 쌓이면서 세균의 온상이 되는 거죠. 일본 국악미생물학회 연구에 따르면 혀 백태 면적이 넓을수록 구취 수치가 2.5배 높다고 합니다. 이정자 69세님은 아침마다 혀가 하얗게 끼고 입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생강물로 가글을 하고 자일리톨 가루로 혀 위를 관리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강하거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백태가 줄고 입이 개운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생강에 곰팡이가 피면 반드시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부만 잘랐으면 안 됩니다.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혀 백태가 자주 생기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생강물 각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이제 원인을 다 알았으니 입냄새를 없애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생강 한 방울 루틴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세균 억제 효과가 정말 강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결과예요. 생강즙 한 방울을 치약에 섞어서 양치하거나 끓인 생강물로 가글을 하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강판에 갈아주세요. 그리고 거즈에 싸서 즙을 짜면 됩니다.
이 즙을 치약에 한 방울 섞어서 양치하면 입안이 확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니면 생강 두세 조각을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여서 식힌 다음 가글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절대 일부만 잘라 쓰지 말고 통째로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깊숙이 퍼져 있거든요. 생강이 이렇게 강한 항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루틴은 토종꿀 활용법입니다. 꿀의 효소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신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위산 역류로 인한 입냄새에 효과가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토종꿀 한 스푼을 넣어서 식사 전후로 천천히 마셔보세요. 꿀은 반드시 토종꿀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가공된 꿀보다 효소가 훨씬 풍부하거든요.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준비하세요. 뜨거운 물에 타면 꿀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아침 공복에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한 잔 마시면 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섭취 전에 꼭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공복에 신물이 올라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꿀물 한 잔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자일리톨 루틴입니다. 자일리톨은 세균이 이용하지 못하는 당이에요. 그래서 백태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잠자기 전 양치 후에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간 천천히 녹여보세요. 순수 자일리톨 가루만 사용하셔야 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일리톨 껌이나 사탕에는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일리톨 가루를 입에 넣으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천천히 녹아요. 5분 정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물로 가볍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삼키지는 마세요. 처음에는 너무 시원해서 좀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매일 밤 이렇게 하면 혀 위에 백태가 끼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혀 위에 하얗게 끼는 백태 얼마나 자주 생기시나요? 자일리톨 루틴을 시작하시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는 하루 3번 시간대별 루틴을 정착시키는 겁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생강물로 가글을 해보세요. 밤사이 입안에 쌓인 세균을 씻어내는 거죠. 물 한 컵 정도 마시고 나서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점심에는 식사 후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는 것도 좋아요. 저녁에는 양치 후 자일리톨 가루로 관리하세요. 잠자는 동안 세균 번식을 막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루틴으로 정착됩니다. 처음엔 생강물이 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먼저 알아요. 다섯 번째는 물 섭취 습관을 늘리는 겁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은 드셔야 해요. 물은 침 분비를 촉진하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물은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하거나 실온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물병을 항상 곁에 두고 수시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가지 비법 중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생강물 가글을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치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의 원인을 바로잡고 생강 한 방울, 토종꿀 루틴, 자일리톨 가루 세 가지로 몸속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치만 열심히 하다가 정작 중요한 원인은 방치하게 됩니다. 세균은 계속 번식하고 침은 줄어들고 위산은 역류하고 백태는 쌓이죠. 그러면 냄새뿐만 아니라 위 건강도 나빠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심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상태도 악화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루틴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 2주 만에 가족이 먼저 변화를 알아챌 정도로 달라집니다. 입이 개운해지고 손주가 다시 곁으로 오고 대화하는 게 즐거워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방법으로 명절이 두렵지 않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족들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웃으며 식사하고 손주를 안아줄 수 있게 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냄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생강물 가글이면 충분합니다. 생강 두세 조각을 물에 넣고 끓여서 식힌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가글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입안이 얼마나 개운해지는지 느끼실 거예요. 작은 실천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어떤 방법을 먼저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생강물 가글인가요? 꿀물인가요? 아니면 자일리톨 루틴인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인생이 맛 건강 비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